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들고 온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목은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 유명한 앵커이죠. 김진 앵커가 쓴 지식 브리핑. 시사에 관심 있거나 요즘 핫한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벌써 읽어보셨을 텐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중에 조금 읽어드릴게요. 침략 서사의 자기 복제. 영화 색개가 보여주는 대만의 미래. 침략은 언제나 총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군합발이 닿기 전에 침략은 먼저 이야기로 스며듭니다. 상대의 정체성을 흔들고 판단을 흐리며 폭력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는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영화 색개는 겉보기엔 한 개인의 비극적인 멜로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감정과 친밀성을 이용해 침략을 정당화하는지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이 서사는 지금 대만을 향해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침략 서사의 자기 복제라고 부릅니다.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싸우던 중국이 어느새 그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대만을 향한 침략자가 되어가는 아이러니를 해부합니다. 친밀성의 무기화, 침략은 사랑을 가장한다. 영화 색개의 중심에는 총도 암살도 없습니다. 핵심은 친밀성입니다. 탕웨이가 연기한 왕치아즈는 일본 점령기 친일 정권의 핵심 인물인 이 선생에게 접근하려고 연인이라는 가명을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침략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침략은 항상 적대의 언어가 아니라 보호와 안정 그리고 가까움의 언어를 빌려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친밀성의 정치학이라고 합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심리적 거리가 사라질수록 지배는 쉬워집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우리는 같은 뿌리, 형제 국가라는 말을 즐겨 쓴 이유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반복해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무력은 최후의 수단일 뿐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는 군사 전략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정서 전략입니다. 상대를 적이 아니라 되돌려야 할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침략은 폭력이 아니라 회복으로 둔갑합니다. 영화 속 이 선생이 자신을 제국의 가해자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로 인식하듯 중국 역시 대만을 침공 대상이 아니라 미완의 가족사로 서술합니다. 강요된 자유라는 기만. 영화의 마지막 왕치아즈는 이 선생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속삭입니다. 이 장면은 흔히 사랑의 눈먼 연인의 선택으로 해석되지만 냉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항해도 죽고 침묵해도 죽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만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무장을 강화하면 도발로 규정되고 대화를 강조하면 흡수 통합의 신호로 해석되며 미국과 협력하면 대리전의 전초기지가 되고 중립을 택하면 국제적 고립에 놓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를 강압적 선택 구조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선택이 패배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것이지요.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왕치아즈의 비극은 사랑이나 연민 같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침략자가 짜놓은 선택 안에 갇힌 피지배자의 무기력함입니다. 폭력의 미약화와 책임의 증발.
새끼에는 노골적인 폭력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과 느린 호흡, 절제된 대사로 폭력을 감쌉니다. 이 미학은 관객에게 누가 더 잔인한가 보다 누가 더 이해할 만한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폭력이 미학화되는 순간 책임은 흐려집니다. 대만 사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격은 없었습니다. 훈련일 뿐입니다. 경제적 압박보다 평화적 통합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사훈련은 봉쇄 시뮬레이션 단계에 들어섰고 사이버 공격과 외교적 고립은 일상화됐습니다. 물리적 침공만을 폭력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 이전의 모든 강압은 정치적 수사로 사라집니다. 영화에서 고문 장면이 화면 밖에 머무르듯 현실의 폭력 역시 프레임 밖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사의 재활용. 제국은 늘 같은 시나리오를 쓴다. 침략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새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제국은 아시아 해방을 말했고 러시아는 역사적 영토를 말했으며 중국은 민족 통합을 말합니다. 단어만 바뀔 뿐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내부 분열을 강조하고 외부 개입을 악마화하며 무력 사용을 최후의 선택으로 포장하고 그 결과를 역사적 필연으로 돌립니다. 새끼의 이 선생은 개인적 악인이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리적이라고 믿는 가해자입니다. 대만 사태 역시 특정 지도자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침략을 반복 생산하는 서사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침략 서사의 자기복제 개념은 폭력이 한 번 발생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정당화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 스스로를 반복 재생산한다는 설명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사가 위에서 아래로 주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가나 권력이 만든 공식 담론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회 내부의 언어와 감정, 심지어 상식의 형태로 흡수됩니다. 침략자는 더 이상 매번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순간 공격 서사는 이미 자기 증식 단계에 들어선 셈입니다. 이때 폭력은 행동 이전의 사고방식 속에서 먼저 정착합니다. 대만 사태를 둘러싼 담론 역시 이 자기복제 구조 안에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중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인 하나의 중국 논리가 이제는 국제사회 곳곳에서 복잡한 역사 문제,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언어로 변주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침략의 주체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공격 서사는 스스로를 반복하며 점점 비가시화하고 결국 무력 사용은 새로운 폭력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처럼 인식됩니다. 새끼에서 친밀한 관계가 폭력의 전조였듯이 대만을 둘러싼 이 반복되는 서사는 군사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국제사회의 인식 속에서 침략을 정상화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관객석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많은 한국인이 대만 사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일이다. 괜히 중국 자극해서 경제 망칠 필요 없다. 합리적인 현실주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적대의 탈정치화 과정입니다. 명백한 침략 행위를 단순한 외교 마찰이나 경제 문제로 치환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드 사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가해졌을 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내부로 돌렸습니다. 침략 서사가 한국 사회 내부에서 재생산된 것입니다. 문제는 침략 서사는 항상 다음 타깃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대만을 향해 쓰이던 경제와 안보는 별개, 현실을 직시하라는 논리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한국을 향해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지 않아도 자리를 뜨지 않고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무대는 유지됩니다.
침략 서사는 그렇게 조용히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관객석에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새끼 영화 히트를 치면서 멋진 두 배우의 열연으로만 생각했던 저와 같은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끼를 다시 한번 찾아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두 배우의 연기만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생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한 정치 얘기이기도 하지만 알아야 할 지식을 알려주는 이 제목에 어울리는 지식 브리핑.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이 인기 많은 김진 앵커가 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